네, 2021년 3월 11일 이정훈입니다. 신도시 게이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문재인 정권의 자랑, 문재인 정권이 그토록 애를 써서 만든 고위공직자 수사처, 줄여서 공수처. 공수처는 김수현 전 청와대 사회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변창흠 전 LH 사장, 현 국토부 장관을 수사하라입니다. 공수처 김수현, 김현미, 변창흠 수사하라입니다. 3월 11일 오늘이죠. 정부합동조사단이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중에 20명의 투기 의심자가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20명이 뭐냐? 이미 12명은 민변하고 참여연대에서 밝혔습니다. 13명 밝혔죠. 7명 더 추가한 겁니다. 7명이 더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설명을 했는데요.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공무원 전원과 LH 전 직원 14,500명을 조사한 결과 20명이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라고 밝혔고요.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자는 모두 LH 직원이며 투기 의혹 거래는 광명시흥 지구에 집중됐지만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일부 발견됐다. 네, 공무원은 없고 LH한테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도마뱀 꼬리자르기라는 거는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같은 날 3월 11일 날 청와대에 있는 국민소통수석 정만호 씨는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차로 비서관급 이상 청와대에 있는 1급 이상 비서관을 다 조사했는데 그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 총 368명이랍니다. 전수조사 결과 투기를 의심할 만한 거래는 없었다라고 정만호 수석은 발표했습니다. 이 발표에 대해서 이 정총리와 정만호 수석의 발표는 걸려들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를 주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수사하는 거, 이렇게 조사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차곡차곡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수처가 나와서 조사해야 된다고 하는 건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조적인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하나 팩트는 수사를 하면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제가 이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을 개혁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초대형, 북한이 경찰 국가고 중국이 경찰 국가인데 일제가 경찰로 우리를 통치했는데 대한민국을 경찰 국가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경찰을 국가수사본부하고 경찰로 둘로 나눈다. 그리고 또 경찰을 국가경찰하고 지방경찰로 나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경찰을 셋으로 나누겠다 그랬는데 나누지 않고 급만 그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저는 국수본을 경찰청 산하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는 새로 바뀐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 국수본이 중심이 된 특수본에는 검사 한 명 파견한다는 무슨 뭐 장난치듯이 이 정권이 하면서 경찰을 동원해서 이 조사 결과를 정부 합동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본격적인 투기 여부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 소속의 곽상도 의원은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광명시흥 7개 동의 토지 거래 내역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소유자 74명이 있었고 64건의 토지 거래 내용을 확인했다. 일단 정세균 총리의 발표를 못 믿겠다. 그런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번에 정부에서 합동조사를 해서 1차 조사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지금 20건이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13건은 참여한다고 민변이 발표한 거고 정부가 이번에 추가 발표한 7건인데 어쨌든 20건 중에서 11건은 지금 국토부 장관은 변창흠 씨가 LH 사장으로 있을 때 일어난 겁니다. 이에 대해서 정세균 총리는 변 장관이 이번 사태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변 장관 내보라 나가라 하는 것 중에 소극적이었다가 슬쩍 바뀌었습니다. 국민의 걱정과 신경을 잘 아는 만큼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 숨소숙고하겠다. 예. 변창흠 장관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청문회 하자마자 덜렁 임명한 게 누굽니까? 문재인 대통령이죠. 아주 잘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와서는 심사숙고하겠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H 사장 시절 받은 성과급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했네요. 자, 제가 이제 신도시하고 택지 지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 설명을 들으면은 이게 어느 세력에 개입된 건지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신도시나 택지 지정을 하는 데는요, 몇 달이 아니라 몇 년이 걸립니다. 자, 이 정권 출발한 지 지금 몇 년째죠? 만 4년째입니다. 정권 초기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국토부가 LH공사에 대해서 신도시 만들 곳을 한번 알아봐라 라고 하는 지시를 내림으로써 시작됩니다. LH는 신도시나 택지를 만들 만한 곳을 갖고 있습니다. 후보지를 갖고 있어요. 이미 뭐 갑자기 할 수는 없으니까 미리 준비된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걸 마련만 해놨지 뭐 매번 조사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지시가 떨어지면 한번 현지 조사를 나갑니다. 그럼 자기들 생각하기에 이 지역이 괜찮다고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그냥 나가지는 않죠. 반드시 그 지역 지방자치단체, 뭐 시흥이면 시흥, 광명이면 광명 그쪽과 협의해서 이쪽을 조사하겠다고 조사를 나갑니다. 왜 그렇게 협의를 하느냐? LG공사에서는 그쪽을 택지로 개발하고 싶은데 지자체에서도 거기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둘이 충돌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합의해서 합니다. 동의를 하게 되면 물건을 조사합니다. 물건이 뭔가 하면 그 지역에 만약에 요만큼 신도시를 만든다고 하면 가구가 얼마니까 사는 지역이 내보내려면 보상비가 얼마냐 대체적인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하는 과정에 그 지자체는 여기가 신도시나 택지 지구로 지정되려고 하는구나 감을 잡게 되죠. 근데 그 지자체에 가면은 도시계획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간인들로 대개 그 지역에 건설업자나 건축업자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위원회에 이 계획이 보고가 됩니다. 현재 상황이 보고됩니다. 그러면 그 지역 건설업자들은 어디가 정부에서 신도시로 개발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감을 금방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LH공사가 이제 합의가 되면은 이주시켜야 하는 가구가 몇 개나 되고, 그 다음에 토지와 지작물에 대한 조사를 합니다. 토지는 이제 평수가 전체가 얼마냐 조사를 할 거고, 지작물이라고 하면 땅에 있는 물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땅 위에 건물이 있겠죠. 보상비가 필요한.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그 지역 지자체 의회 의원들이 다 알게 됩니다. 왜? 지자체 의원들 중에 상당수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도시계획위원회 건설업자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분들과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 의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그리고 지자체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이러이러한 것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받으니까 바로바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가 그 지역 개발에 동의하면 그때부터는 국토부는 누구랑 상의하느냐? 환경부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환경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환경부는 우리나라 환경 보존을 위해서 어디는 개발 안 된다라는 원칙이 있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대표적인 게 환경부 산하에 한강 유역 환경청이 있습니다. 금강 유역 우리나라 4대강 따라서 환경청이 있는데, 이 한강은 수도권 2천만이 넘는 사람들이 식수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오염물질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에서 나올 수 있는 오염물질 총량을 규제해 놨어요. 한강으로 다 물이 흘러오니까. 그러니까 신도시를 만들면 오염물질이 늘어나잖아요. 그걸 처리할 준비를 해야 된다. 한놓고 보내든지 이 조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조건, 또 여기는 또 자연지로 보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신도시 규모가 줄어들고, 또 다른 곳을 집어넣고 막 변경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년이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LH가 한번 국토부 지시로 알아보고, 지자체랑 협의하고, 환경부랑 협의하는 과정에서.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이 사람들은, 제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좌파 정권들은요, 신도시 개발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합니다.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다 아는 자들이니까 이때 땅을 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그 땅이 딱 맞는 자리를 산다.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또 변경이 있을 수 있고, 또 내가 살려고 하는 땅을 그 사람들이 안 팔 수도 있으니까 어렵습니다. 돈이 없을 수도 있고, 그건 자기 사정이고요.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제가 비법까지 가르쳐 드리는 것 같은데, 이 신도시 지역으로 수용되는 지역에 땅을 사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닙니다. 바로 바깥에서 사는 게 최고입니다. 근데 바로 바깥 지역은 그린벨트 등으로 이렇게 개발 제한이 금지되는 지역으로 묶일 경우가 있어요. 그 지역이 아닌 바로 수용지 바깥을 사는 게 최고입니다. 왜냐? 수용되는 곳은 그 보상금 나가는 거 외에는 추가되는 게 없어요. 물론 보상금액이 막습니다만은 더 이상은 안 나가는데, 그 바로 바깥에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마구마구 땅값이 올라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제 계속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아까 지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데, 지자체도 자기네 그 지역을 뭐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 특정 지역만 발전시키고 다른 쪽을 발전 못하면 균형 발전도 어긋나니까 서로 이제 합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환경부도 알고 누구 다 알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부가 시작을 하는데 LH가 실무를 하고 환경부가 개입을 하고 지자체가 개입합니다. 자, 이 정도 사업을 여러 부처가 여러 기관이 들어가는데 국토부가 주도하겠습니까? 못합니다. 국무총리실은 뭐죠? 국무조정실이 있긴 하지만 거기는 조정하는 거지 총괄하는 데가 아닙니다. 총지시는 어디냐? 청와대입니다. 어디냐? 사회수석실입니다. 누가 있었느냐? 김수현 씨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뭐 서울시에서 도시개발한다고 했던 그런 분입니다. 박사학위도 갖고 있습니다. 이 양반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만든 탈핵 정책을 추진했던 사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 정책을 발표할 때 후쿠시마 사망자가 1368명에 달하는 엉터리 얘기를 연설을 하게 된 원인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그건 제가 누차 말씀드렸듯이 탈핵 비판이라는 책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이 정도 하게 되면 국회의원도 다 알게 됩니다. 왜? 국토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상임위원회 의원들이 국정감사할 때, 야, 거기 시흥지역 개발계획 갖고 와봐. 뭐 문제 있어. 검토할게. 그러면 싹 최신 정보가 옵니다. 예. 지자체 의원들도 최신 정보 받고 다 받습니다. 그러면 국정조사한다는 이유로 딱 보고 나서 차명으로 땅 사면 되는 거죠. 쉽습니다. 제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자, 신도시는 지금은 3기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처음 신도시를 개발했던 정권은 누구냐? 노태우. 지금 천당 아래 가장 좋은 곳이 분당이라 그러죠. 분당 신도시를 누가 개발했습니까? 노태우. 그 다음 같이 했던 게 일산. 그 다음에 중동, 삼본, 평촌 5개 신도시를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때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때문에 노태우 정권은 검찰을 총동원해갖고 투기꾼들을 엄청 잡아들였습니다. 권력자들도 제법 다쳤습니다. 그땐 그래도 정의가 있었습니다. 네, 노태우 다음에 정권이 누굽니까? 김영삼. 그 다음 누굽니까? 김대중. 이 사람들은 안 합니다. 왜? 이거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했던 사람인데 이거 했다가 억만지창 되면 부끄러우니까 안 한 것 같아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안 했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를 하는데 누가 했냐? 네,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선대 정권인 노무현 정권이 했습니다. 노노 씨가 2번 했네요. 2기 신도시는 노무현 정권이 했는데 판교, 운정, 파주의 운정, 김포의 한강 신도시, 동탄, 화성 등 광교, 저기 수원의 광교인가요? 한 5곳도 아니고 12곳의 신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진짜 많이 만들었죠. 때문에 난리 부르스가 펼쳐졌고, 이것 때문에 건설업자들이 와, 돈 벌고, 그 돈이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대통령한테는 안 가요. 그것을 이용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 떨거지 세력들한테 가는 겁니다. 운동권 하는 이들이 이때 돈 만드는 법을 통달하게 됩니다. 운동권 출신들이 직업이 없다가, 이런 거 할 때 이게 되도록 도와주면은 브로커 짓 하는 거죠. 두 번째 뭐예요? 사회단체 들어가가지고 뭐 환경 어쩌고 막 떠들면은 재벌 대기업 사회재단에서 돈 주잖아요. 또 지자체 들어가서 뭐 어쩌고 하면 돈 주고 이렇게 먹고 사는 겁니다. 이 자들이 지금 그 자들이 많이 들어갔던 데가 가장 예산이 많았던 서울시. 몇 차례 설명드렸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또 이런 데 많이 가 있는 것.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난개발로 만든 정권은 노무현 정권. 이 노태우가 먼저 했지만 그리고 이제 주춤했는데 다시 살려낸 게 누구다? 노태우다. 노무현이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논리가 그거죠. 있는 놈들 다 해먹었는데 우리가 좀 하면 어때?
죄의식이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는 보수 정권인 누구죠? 이명박, 박근혜는 신도시 안 합니다. 골치 아프다는 걸 알거든요. 안 하는데 이 정권, 문재인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게 추진이 되는 겁니다. 청와대에서는 김수현 수석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김현미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었고, LH 사장인 변창흠 사장이 하는 겁니다. 세 사람이 라인이. 공통점이 뭐냐? 세 사람 다 참 순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모든 거를 일을 할 때요, 이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요, 똑똑한 사람 원하는 것 같죠? 천만에. 똑똑한 사람은 자기 책임 안 지기 위해서 안 한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다그치면 사표 내고 나가버려요. 그럼 오히려 일이 안 되니까 말 잘 듣는 사람, 순한 사람 시킵니다.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있었어요. 근데 꾹꾹 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권한테는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영리한 이, 똑똑한 이는 원치 않아요. 그리고 잘못되면은 좀 그런 사람들이 또 책임 다 뒤집어 씁니다.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본인이 사인했으니까. 자, 지난해 내내 보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낸다고 문재인 정권이 계속 싸웠죠. 또 코로나 때문에 작년 1년 내내 경기 안 좋았죠. 그러면 이렇게 검찰을 두드리고 있으면 검찰이 뭐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 뭘 하기 좋아요? 신도시 만들기 딱 좋죠. 응? 윤석열 코로나 2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정신이 없을 동안 이런 게 쭉쭉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네끼리 모순이 생겨서 터져버린 거죠. 참, 정세균 총리 조사했더니 7명이 더 나왔다고요. 참 소를 웃기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한 명도 안 나왔다고, 정무직 공무원 하나도 안 나왔다고. 물론 거긴 조사는 안 했긴 했지만, 에이, 이렇게 국민을 속이면 안 되죠. 자, 이 문제는요, 문정권과 각을 세우고 있는 검찰을 투입해서 조사하게 되면은 이 정권 실력자들 줄줄줄줄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1월 1일부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서 검찰은 이 수사를 못하게 했습니다. 그죠? 조홍천 의원이 어렵다고 얘기한 것처럼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부터 주요 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을 수사할 수 있는 게 누굽니까? 4월 달부터 본격 가동할 수 있는 공수처죠. 어차피 검찰은 수사권이 없으니까. 공수처가 지금 있으니 공수처 보고 수사하라고 그러십시오. 국회의원 조사해야 됩니다. 장관들 조사해야 됩니다. 청와대 조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는 그 고위직의 부인 또는 남편,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공수처가 조사하면 됩니다. 지금 자꾸 검찰로 수사를 하는데 검찰은 어차피 법이 바뀌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수처가 수사를 하더라도 빠져나간 세력이 있습니다. 누구냐?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지방의회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검찰은 또 이들을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이런 문제는 수사 대상이 아니니까. 근데 또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지역 개발위원회인가 그 사람들은 민간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악을 쓰겠죠.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뒤에서는 이런 정무직 공무원들, 지방의회 이런 사람들이 또 바람 놓고 하게 되면 검찰이 수사를 못하니까 결국 경찰을 국수본이 하는데 국수본이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요리사와 요리하는 거하고 가정주부 요리는 다릅니다. 저희 같은 기자가 취재하는 거하고 일반인들이 글 쓰는 방법과 실력은 현격히 차이 납니다. 진짜 이거는 법꾸라지들하고 싸울 수 있는 프로시큐터, 검찰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권은요, 검찰은 지금 기능을 너무 운이 좋죠, 이 정권이. 그럼 공수처를 넣으면 되는데 공수처 투입하지 않으려고 길을 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개를 합니다. 공수처 넣어봐라. 네가 만든 거니까 넣어보자. 그리고 김수현, 김현미, 변창흠 조사해보자. 이 사건은요, 기본적으로 여권 내에서의 갈등 때문에 터져나온 겁니다. 뭔가 나눠먹게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지금 뭐 2명의 변호사가 민변과 뭐 이쪽에서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러한 자료들이 민변하고 차변으로 넘어가서 공개가 됐습니다. 이건 뭡니까? 근데 LH에 관련된 직원들만, 전형직만 13명이 공개됐거든요. 아니, 제일 말단 조직이 LH잖아요.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국토부, 옆에 환경부, 그 옆에 또 지자체는 여러 개가 있죠. 그 위에 청와대가 있는데 제일 밑에만 공개한 겁니다. 제대로 안 하면 이거 공개할 수 있어. 더 위로 올라갈 수 있어. 이런 협박이 나온 거죠. 이번 공개는. 근데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이 정권에서 뭘 내놓겠죠. 그 사람들한테.
그럼 이제 빅딜이 이루어지겠죠. 여권 내에서. 그래서 무마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박영선 씨가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친문 세력이 나온 거죠. 친문 세력들이 대깨문들이 밀어주는 거죠. 근데 딱 이게 공개됨으로 해서 박영선 씨는 상당히 타격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놓치는 걸 각오 무릅쓰면서까지 여권 내 한 세력이 강하게 친문 세력한테 경고를 준 걸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발견한 게 뭐냐, 국민으로서. 문정권의 추악함, 문정권의 더러움을 지금 본 겁니다. 좌파들의 더러움을 본 겁니다. 우파 부패에 따르지만 좌파 부패는 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운 좋게 딱 검경수사권 조정 180석의 의석을 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바꿔버렸잖아요. 경찰처법 바꿨죠. 네? 국정원법 바꿨죠. 뭐. 완전히. 자, 대한민국 국가 한번 전쟁이 났을 때나 쓸 수 있는 한미연합사 그대로 두면 뭐가 어땠대요? 전쟁 안 났을 때는 안 쓰는 건데. 전작권 환수한다고 자꾸 주장해서 국가 안보 흔들어 놓고. 검찰이 특수수사 잘할 수 있는데 앞으로 많은 수사는 경찰이 해서 검찰로 송치하는 구도로 가면 될 뿐이지. 그걸 굳이 검찰 수사권을 왜 빼서 이렇게 바보를 만드냔 말이에요. 수사권 악화해놓고 나서 약화시켜놔서 자기를 다 해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터져나온 겁니다. 이것도 계산해서 터뜨린 걸 수도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라면은 공수처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러면 야당 의원들이 빽빽거렸고 특검을 만들어서 특검에 많은 검찰 간부들을 파견하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특검 만들 때 180석의 여당이 기를 쓰고 맞겠죠. 이때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자, 가덕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인척들이 투자한 게 확인됐죠.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공항을 지어야 된다 그러겠습니까?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도 비슷한 구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취소하게 되면은 여권 내에서 난리 부르스가 또 날 거예요. 처음에는 국민들 겁주느라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다가 김태년부터 나서갖고 정세균까지 못한다, 그대로 간다 그랬죠.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LH공사 직원들을 희생양으로 꼬리자루로 던져놓고 이제 캄다운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수사를 하긴 신용을 해야 되는데 말 잘 듣는 국수본으로 한다 이겁니다. 윤석열처럼 으르렁댈 수 있는 검찰은 딱 배제해 놓고 하는 거죠. 공수처는 아직 가동이 안 된다. 특검은 여당이 막을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고 계시면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가 되겠습니까? 자, 좌파라고 절대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자들은 나라 돈입니다. 내가 낸 세금 가지고 보편적 복지하고 재난지원금 나눠줍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돈 발생이 꿀 먹은 벙어리, 돈 먹은 벙어리가 되게 돼 만들어서 무마시켜 놓고 그들끼리의 잔치를 하다가 나눠 먹기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들 간의 내부 투쟁 때문에 3기 신도시 투기의 일부가 드러난 겁니다. 자,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이게 왜 복잡한가 하면요. 이제 신도시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럼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는데 보상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땅 소유자들한테는 수용을 하잖아요. 수용을 하는데 두 가지. 내가 거기 살고 있던 사람이다. 살고 있던 사람인 경우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이주자 택지를 만들어줘요. 당신이 여기서 땅을 내놓는 대신에 같은 가격의 땅을 줍니다. 근데 그 지역이 수용지 바깥인데 그린벨트가 아닌 데를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는 개발하게 되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르죠. 이게 최고입니다. 아니면은 이 지역에 들어서 아파트 입주권을 주는데 조성 원가라는 게 있어요. 이 보상비 다 주고 이제 토지공사에서 사들여 쓸 경우에 n분의 1로 나눴을 때 그 가격의 70%로 아파트권을 줍니다. 그러면 이 조성 원가에다가 나머지 뭐 쭉 돈 들어가서 몇 배 튀어서 아파트 값이 결정될 텐데 반의 반도 안 되는 값으로 들어갈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택할 수 있어요. 살던 사람은. 근데 그 지역의 땅 주인은 맞는데 살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공장 지었던 사람. 그죠? 그 다음에 창고 지어서 운영했던 사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보상비만 뺏고 나갑니다. 이주다 택지가 없고 입주권도 없죠.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별 이익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땅, 살던 사람들은요, 자기 이익이 크기 때문에 땅을 안 팔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에이, 어차피 보상되는 거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팔죠. 그걸 누가 사느냐? 기획부동산이 삽니다. 그래갖고 여기 개발된다고 해서 택지를 쪼개갖고 팝니다. 그럼 이제 정보를 아는
지역 사람들, 뭐 국토부 정보하는 사람이 우르르 사죠. 근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 땅값에 대해서 보상비는 감정사들이 와서 감정하는데 보통 공시지가의 한 2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뭐 들쭉날쭉인데 대략. 그래서 전문가들은 땅 투기 전문가들은 공시지가의 2배로 산 사람들은 보상비랑 똔똔이 되거나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거는 수용지 바로 바깥에 개발이 제한되지 않는 그린벨트가 아닌 데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로 그런 거 샀던 사람이 누구죠? 수용지 바깥에 땅을 샀던 게 양이원영 탈핵운동가, 그분의 어머니 이름으로 바깥에 샀어요. 근데 그 지역이 그린벨트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보상이 있느냐? 공장을 지었던 사람, 창고에 있던 사람들은 그 건물에 대한 보상을 받습니다. 추가로. 그죠? 그 다음에 농사 짓던 사람들은 농사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그게 이제 나무를 심었으면 수목 보상비, 뭐 영농 보상비,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아까처럼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은 이주자 택지 받아가는 사람이 이주할 때 보상비 받고, 그럼 새 살던 사람들은 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분들은 이사비만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주인으로부터 자기가 맡겨놨던 보증금만 받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끝까지 신도시 개발에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렇게 보상받을 때 중에 지작물 중에 수입이 많은 건 이제 언론서 많이 나왔는데 수목 보상비입니다. 그 중에서 나무의 양이 중요하니까 빨리 자라는 나무, 용보들 이런 거 심으면 이제 보상비가 많은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기 이제 기획부동산이 개입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샀는데 보상비가 적을 수도 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아는 사람이 나오죠. 그렇고 뭐 항의가 들어가고 뭐 싸움이 벌어지고 이런 겁니다. 또 아까 말한 대로 세입자 같은 사람들은 보상비가 없고 이사비만 받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맡겨놨던 보증금만 받고 나오니까 또 장사하는 사람들은 권리금도 못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데서 이제 뭔가 터져나올 수 있는데 그게 정치적 문제로 터져나온 것이 이번 건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온 세입자들은요, 그 옆에 어디 동네 갈 텐데 이쪽이 개발되면 바로 수용되지 않은 옆에 지역이 다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들어갈 데가 없는 겁니다.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이런 구도입니다. 제가 신도시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 사업은 누가 했느냐? 이렇게 막 수석여갖고 돈이 필요한 세력은 너무 많죠.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가는 동안 한탕하고 빠져나갈 세력들은 문정권 내에 드글드글합니다. 그래서 신도시를 노무현 때 했습니다. 그걸 딱 보고 있었던 게 누굽니까? 그때 민정수석을 했고 비서실장을 했던 사람이 누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문 대통령이 이거 거의 다 알아요. 이 양반은 노무현에 하는 거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사람이 뭐 많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니까. 그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서 김현미에서 드라이브 걸었죠. 근데 뭔가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LH 직원만 잡고 끝낸다고? 에라이, 이런 건 아니죠. 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기서 누가 걸려드느냐? 그건 두고 보면은 수도 없이 나올 겁니다. 운동권 출신들 많이 나올 겁니다. 이 좌파들이 어떻게 돈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지 이제 이해하실 수 있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이걸 제가 오늘 고발합니다. 공수처 가지고 변창흠, 김현미, 김수현부터 조사해라. 그리고 그 위에도 할 수 있으면 당신이 만든 공수처로 한번 조사해봐라. 오늘의 제 이정훈이 감히 던지는 요구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